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단어와 품사 부분 우리가 학습활동까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지고 온 문항들 번호를 확인한 뒤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는 정도로 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 특강 61쪽에 나와 있는 4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친 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는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주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조사에는 격조사와 보조사 등이 있는데 문장에서 이들 조사는 둘 이상이 연속해 쓰이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는 우리가 격조사, 보조사, 그 외 접속조사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확인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에서요. 이것만이라는 보조사 맞고요. 이 아니었다에 이가 결합했는데 이는 주격조사로도 쓰이지만 여기 뒤에 서술어가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올 때는 보어로 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격조사 맞습니다. 자, 2번 우리 오빠에게도 꿈이 있었다 에서요. 에게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네, 도는 역시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2번도 적절한 설명이 맞고요. 3번 빵만으로는 있죠. 자, 여기는 좀 조사가 여러 개가 둘 이상 연속해서 쓰이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만이라는 보조사 역시 1번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라는 보조사도 역시나 쓰이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해외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해외로 부사격 조사 맞고요. 의는 관형격 조사 맞습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5번 보실게요. 그는 내 걱정을 기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자, 두 개의 부사격 조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로는 부사격 조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밖에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죠. 네, 보조사 밖에가 쓰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은 5번에 있었습니다. 보조사는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격조사의 여러 가지 쓰임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보조사 아니면 혹은 접속조사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단어의 짜임을 학습하고 나면 더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학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보기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밑줄친 말을 탐구하여 공통점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밑줄친 말은 짓밟히고와 흩날리는 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형태소 분석하면 짓밟히고는 짓, 발, 피, 고 각각 1음절씩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휘날리는도 마찬가지네요. 휘, 날, 니, 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분석이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지에서 적절한 설명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짓밟히고의 짓은요. 마구, 함부로, 몹시 이런 뜻을 지닌 접두사에 해당을 하고요. 밥은요, 밥다의 어간에 해당을 하죠. 희는요, 우리가 밥다가 아니고 밟히는 거니까 피동 전미사에 해당을 합니다. 자, 고는 뒤에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 어미로 작용하고 있죠. 휘날리는 또 한번 볼까요? 휘날리는 도 역시나 마구, 매우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접두사에 해당을 하고요. 날다도 어간이 되겠죠. 역시나 날리는 거니까 이때도 역시나 피동의 의미를 지닌 전미사가 되겠고요. 느는 뒤에 휘날리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관형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를 볼게요. 1번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확인한 형태소에서 보조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는이 보조사 는과 형태가 같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는은 관형형 어미로 쓰이고 있고요. 어미여서 이렇게 앞에 붙임 표시가 있습니다. 보조사 는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하나의 단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임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관형사형 어미 조금 전에도 확인했죠. 이렇게 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짓밟히고에는 관형형 어미가 있나요? 네, 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으로는 네, 언급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자, 3번입니다.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접사가 모두 이렇게 머리에 오는 접두사,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는 전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접두사, 전미사 존재를 하지만 이들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볼까요? 접두사와 전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죠? 자, 휘는 접두사에 해당하고요. 리는 전미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은 네, 4번에 있었네요. 5번 마저 볼까요?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말이다. 우리 다른 수식을 받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의존명사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동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있었네요. 다음은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문항이고요. 2번 문항은 품사통용 문제입니다. 품사통용은 아무래도 단어와 품사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어진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선생님의 물음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입니다. 가령 그는 예쁜 옷을 샀다 해서 예쁜은 옷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자, 우리는 첫째 주 월요일에 만났다 해서 첫째는 주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럼 다음 밑줄친 단어의 품사를 판단해 볼까요? 자, 지금 품사통용 중에서도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먼저 1번 기억에서 전과 온갖은 모두 관형사이다. 자, 전 세계를 꾸며주는데 세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네, 온갖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태 변화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관형사 적절한 표현이고요. 자, 니은에서 그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다. 자, 이게 그와 두는 모두 관형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지시 관형사가 되겠죠. 사람은 사람인데 두 사람, 수 관형사가 되겠죠. 그죠? 관형사도 우리가 세분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앞에 나와 있는 지시 관형사의 경우에는 3인칭 대명사인 그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디귿에서 when과 다르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자, when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어찌 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when 일, when 떡 할 때 어찌 된 일, 어찌 된 까닭 되겠죠. 어찌 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꾸며주는 관형 맞고요. 자, 여기에 생각이 다른 분의 다르는요. 이분이 생각이 다르다. 이분의 생각이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when과 다른이 모두 형용사라는 표현은 잘못됐죠.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4번 마저 보실게요. 리을에서 빛바랜 역시 모자가 빛바래다. 모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맞죠? 네, 그리고 새 모자에 모자는 모자인데 새 모자 역시나 관형사 맞습니다. 그러면 빛바래는 형용사, 새는 관형사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5번 미음에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자, 온 식구는 식구의 그 전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 그 식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맞습니다. 근데 행동이 같다 이렇게 그죠? 같다라는 행동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어서 형용사의 활용형입니다. 우리가 같이라는 부사가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활용이라는 거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1학년 때 그 엄마 생각이라는 시에서도요 띄어쓰기를 할 때 그 찬밥처럼 있었죠. 자,
찬밥처럼은 처럼이 조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배춧잎 같은은 이 같은이 형용사의 활용형이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이 같은은 형용사의 활용형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66쪽의 4번 문항입니다. 자, A부터 H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에 4가지 그느드르가 나와 있고요. 자, 설명이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문장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아무래도 버스는 느리지만요. 자, A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 맞나요? 네,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네,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맞고요. 자, H는 삼촌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다. H 볼까요? 조카가 삼촌에게 이번에는 걔가 늑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요. 이때도 역시나 삼촌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네, 맞는 설명입니다. 둘 다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볼까요? 자, 버스는 느리지만 기차는 빠르지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차는의 는은 버스와 대조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 역시나 적절한 설명 맞습니다. 자, E에서요. 빵과 쿠키가 있는데 커피나 차는 같이 마시고 가야지에서요. 커피나 차에 는이라는 이 보조사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 는이 차와 커피가 대조를 나타낸다? 는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죠. 오히려 커피나 차라는 이 두 대상에 한 번에 쓰인 보조사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E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 다음 C. 빵과 쿠키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위해 쓰는 말이라고 빵과 쿠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를 접속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접속조사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다면 C 설명이 적절하고요. G 보겠습니다. 늑대가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개가 늑대와 비슷하다. 이때의 와는 C에 나타있는 과와 다르죠. C가 접속조사인 반면에 와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G에 나와 있는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말 맞는 설명이고요. 자, D에 쿠키가 보호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 쓰인 말,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되다 아니다로 환정을 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서술어가 있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있다 앞에 이가가 붙는 말은 보호일 수가 없습니다. D 설명은 잘못됐네요. F에서 개가 늑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요. 개가 주어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 쓰인 말이다 라는 설명은 주격 조사로 가가 기능하고 있는 건 적절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선 설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리을도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적절한 설명끼리 묶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6쪽에 나와 있는 5번 문제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갖기도 한다.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그 예로 명사 조사로 쓰이는 만큼을 들 수 있다. 즉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해서 만큼은 명사지만 나도 그 사람만큼은 할 수 있다 해서 만큼은 조사이다. 품사 통용 문제가 또다시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만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만큼은 만큼인데 참을 만큼, 이 참을이 오지 않으면 만큼은 의미 전달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와야 되는 이 만큼은 그 의존 명사 맞고요. 자, 나도 그 사람만큼은에서는요, 이 체언에 이만큼이 붙어서 쓰이고 있죠. 체언에 붙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먼저 1번, 나는 옷에 흙이 묻어 씻었다. 그것은 비밀로 묻어두었다. 자, 여기에서 묻다, 여기도 묻다. 둘 다 동사로 기능을 하고 있죠. 물론 묻다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동음이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사이기 때문에 품사 통용에 해당하지 않고요. 정답은 바로 1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볼까요?
형의 진짜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 라고 있는데 뒤에 것은 좀 분명해요. 그죠? 지루하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사가 될 것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속셈이라는 이 체온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로 기능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네, 진짜는 사전상으로 우리 명사로 존재합니다. 그 속셈이 진짜다, 그 사실이 진짜다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나와 있는 진짜는 명사로 분류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아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이야기, 이 부분은 네, 지시관형사였죠. 네, 지시관형사와 우리 3인칭 그 대명사를 구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했었는데요. 여기 3번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대명사와 네, 지시관형사가 되겠죠. 네, 관형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4번, 이거는 우리 그 교재에서도, 교과서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활동에서. 자, 8에 2를 더하면 10이 된다가 있고요. 모인 사람은 모두 10명이다. 이때 10은 조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수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10은요. 명이라는 이 단위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관형사입니다. 네, 역시 관형사로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자, 이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쓰이고 있고요. 이때는 내일이라는 그 날짜에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명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부사 이렇게 품사 통용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1번만 예외였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